자, 이번 시간에는 무역 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죠. 그 계약이 국제 상거래에 적용되는 게 바로 무역 계약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적 행위죠. 두 개의 약속이 교환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무역 계약. 국제 상인들 간에 있어서 두 개의 약속이 교환되는 그 방식을 우리가 법적 행위, 이걸 우리가 무역계약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은 우리가 크게 주계약하고 종속계약하고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주계약은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매계약이 주계약이에요. 주계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계약에 대해서 주계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많은 전문가들의. 그런 전문가들하고 셀러나 바이어 측 한쪽이 이렇게 또 다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속계약이라고 부르죠. 종속계약. 종속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대금결제계약입니다. 금융기관을 끼고 보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송계약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종속계약이죠. 그래서 이게 객관식으로 나올 때 좀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내요. 다음 중 무역계약의 주계약들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마치 짝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인 것처럼 이렇게 문제에서 그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내놨어요. 그러면 대부분 보기를 뭘 찾느냐? 우리가 매매계약하고 대금결제계약이 들어있는 요 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땡 합니다. 주계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매계약. 매매계약 한 개밖에 없어요. 대금결제계약도 종속계약이에요. 종속계약. 그리고 우리가 영국 물품 매매법에 대해서, 매매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계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 물품 매매 계약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물품 매매 계약. 여기에 뭐 밑줄하고 볼트체를 해놨죠.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예. 요렇게 두 개 가로 딱 쳐놓고 A, B 해놓죠. A하고 B의 순서대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지 아래의 보기에서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consideration,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약인이라는 의미로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는 약인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고려라는 뜻입니다. 고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려 그거 맞아요. 그래서 흔히 화폐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반대급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양도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뭐 이 정도의 영어 번역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이제 contract sales of good, 그 다음에 consideration이라는 거. 나중에 consideration은 약인이란 말로 다시 나옵니다. 그때는 그때 배우고, 지금은 여기서는 약인의 의미로는 일단 약인의 의미가 포함은 되어 있지만 아직 약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배우진 않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consider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요 정도만 사진 찍듯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사진 찍듯이 찰칵 일단 찍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계약을 형태별로 구별을 합니다. 형태별 무역 계약의 종류. 일단 개별계약, 그 다음에 포괄계약, 그 다음에 독점계약, 그 다음에 병행수입계약. 크게 이제 4개로 구별을 합니다. 4개로. 근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병행수입은 다루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 같은 데서는 개별계약, 포괄계약, 그 다음에 독점계약, 이렇게 3가지로 흔히 보고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우리가 흔히 무역계약이라고 알고 있는 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역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ABC 무역회사하고 XYZ 무역회사가 당사자 간에 물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어요. 그런 계약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무역회사 배경일 때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무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현장에서 흔히 계약서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게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지금 현재 수출 수입되는 대상 물품 자체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한 거, 바로 그게 개별계약이에요. 개별계약.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일즈 노트, 세일즈 컨트랙트, 메모 또는 오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제목을 달고 그 법리적인 양식서에 의해서 문서화시키는 것들, 흔히 우리가 계약이라 하는 것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 계약이에요. 근데 요거 말고 마스 컨트랙트라는 게 있어요. 포괄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당사자, 두 기업 간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무역을 이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사자 대표끼리 먼저 만나서
두 업체 간에 얼마만큼 몇 년 동안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요. 좀 약간 두리뭉실하지만 당사자끼리 대표 선수끼리 만나서 당사자 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넓은 범위에서 합의를 하는 계약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포괄계약이라 불러요. 포괄계약에는 구체적인 수량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계약의 세부적인 조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두 기업이 3년 동안 냉장고를 6만 대를 수입을 할 거예요. 수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US 달러로 하자. 그리고 우리끼리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신용장으로 거래하자. 그리고 각각의 선적하고 관련되어지는 개별적인 수량에 대해서는 실무자끼리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선적하고 관련되어지는 계약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 계약을 써야 돼요. 두 대표자 간에는 두 기업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들만 정하는 거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건 정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6만 대, 10만 대를 수입을 할 거예요. 그걸 한 번에 선적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3개월에 한 번 선적을 하더라도 선적할 때마다 수요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두 사람끼리 신용장으로 하려 했지만 특정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 압박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선불로 TT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선결제를 하는 경우도 어떤 경우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기업 간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상호 지켜야 되는 계약 조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실제 개별 선적할 할 때마다는 별도의 개별 계약을 다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대표자끼리 오랫동안 거래 금액도 크기 때문에 두 기업의 대표자끼리 만나서 계약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제외하고 그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약속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포괄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포괄계약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개별계약을 매 건마다 작성을 해요.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쓸 때부터 그 개별 계약이지만 포괄 계약과 관련된 조항을 같이 집어넣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앞에서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계약은 뭐라고요? 정해진 원칙 없습니다. 그 당사자 자치, 당사자 합의 원칙이에요. 스탠다드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포괄 계약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의 정형화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거래하고자 할 때는 두 기업의 대표 선수끼리 만나서 한번 안면 인사는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식사도 하고 그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밑에 실무자들끼리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는 매 건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포괄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게 General Terms and Condition입니다. 일반거래 조건 협정서라는 게 있죠. 일반거래 조건 협정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독점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독점 계약. 독점 계약은 특정한 수출자가 계약 기간 동안, 그게 듀레이션이라 불러요. 우리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특정 계약 기간 동안에 특정한 국가의 특정한 수입자에 한해서만 우리가 물자를 공급하겠다. 대신에 매년 최소 물량, 매 분기 최소 물량 얼마는 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가야 된다. 그 조건으로 3년간 독점권을 주겠다 해서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 독점 계약이죠. 그래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독점 수출 계약, 독점 판매 계약, 수입자 입장에서는 독점 수입 계약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말로 쓸 때 독점 수입 계약이라 쓰든 독점 판매 계약이라 쓰든 독점 계약이라 쓰든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셀러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바이어 입장에서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독점 판매 계약이라 쓸 수도 있고 독점 수입 계약이라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독점 계약이라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정해지게 되면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약 기간이 정해져요. 계약 기간이 정해지면 수출자는 수입국의 ABC 상사에게만 이 물품을 공급하는 거지 수입국에 있는 다른 어떤 기업에도 물자를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수입업자는 그 대가로서 3년 중에 매년 1년에 최소한 얼마 이상씩은 무조건 수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 간의 상호 약속에 대한 법적 행위를 계약서 형태로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독점 계약이 됩니다. 독점 계약.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개별 계약하고 크게 포괄 계약하고 두 개로 나누고, 포괄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제너럴 텀즈 앤 컨디션이에요. 제너럴 텀즈 앤 컨디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개별 계약 케이스 바이 케이스 컨트랙트, 포괄 계약은 마스 컨트랙트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이 가지는 법적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적, 유상적, 쌍무적, 불효식에서 네 개로 구별합니다. 합의, 양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가 일어났다는 거죠.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의 거래 제의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는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즉 청약이라는 게 우리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래 제의. 자, 우리 앞서서 비즈니스 프로포저를 할 때 거래 제의라고 한다 했어요. 근데 오퍼, 청약도 거래 제의예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비즈니스 프로포절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퍼라고 하는 이 거래 제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둘 다 거래 제의예요. 비즈니스 프로포절도 거래 제의, 오퍼도 거래 제의예요. 두 개를 구별해 줘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청약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퍼를 얘기할 때는 정의를 할 때 항상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래 제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래 제의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의 의사표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제 승낙 또는 수락이라고 그래요. 그 두 사람이 이제 한쪽의 청약에 대해서 나머지 한쪽이 승낙을 하게 되죠. 의견의 일치, 에그리먼트, 합의를 봤다고 해요. 즉 청약에 대한 승낙이 바로 계약의 체결이에요. 계약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우리가 이것을 합의적 계약이라 불러요. 한자로는 낙성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교재에서는 합의적 계약인데 어떤 교재에서는 낙성 계약이라 써놨어요. 둘 다 같아요. 합의적 계약이나 낙성 계약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면은 양 당사자는 동시에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계약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물품하고 서류를 인도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매수인은 물품을 약속된 장소에서 인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동시에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쌍무적 계약이라 불러요. 근데 계약은 쌍무 계약도 있고 편무 계약도 있습니다. 자, 편무 계약은 뭐냐면 한쪽만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편무 계약은 여러분들이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자, 공부하시다가 또는 일하시다가 오늘 친구를 만날 거예요. 근데 소주를 한 잔 마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흥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전단지를 나눠주죠. 그럼 그 전단지에 보면은 어떤 그 가게에서 개업 또는 이 전단지를 가지고 오면은 소주 한 병 공짜로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가게에 그 전단지를 가지고 가면 무조건 소주 한 병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상인은 약속대로 소주 한 병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전단지 받았다 해서 무조건 그 가게에 가야 돼요? 다른 가게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전단지 받았다 해서 반드시 그 가게에 가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만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커피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잔 마시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죠? 그래서 10잔 도장 찍었어요. 10번. 그러면 한 잔 공짜로 줘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특정한 커피 전문 브랜드에 가서 오늘 처음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그럼 10번 도장 찍을 때까지는 커피 마시면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잖아요. 다른 데 가서 상관없잖아요. 그 가게에서 10번 마시면은 여러분도 한 번 공짜 받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편무 계약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패스트푸드점에서 11시에서 2시까지는 모든 메뉴가 3,000원이다 했어요. 그러면 그 가게 꼭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다른 데 가도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패스트푸드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1시에서 2시 사이에 가면은 전 메뉴 3,000원. 당연히 약속 지켜야 돼요. 한쪽만 약속이 의무가 발생하는 거. 그걸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무역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양 당사자 동시에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상적 계약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성 급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대가성 급부가 발생된다. 요걸 우리가 이제 유상적 계약이라고 불러요. 요것들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포멀, 불효식이라는 거 나와요. 불효식 계약. 자, 무역계약은 불효식 계약이에요. 불효식. 자,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 법령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된 계약만 법적 효력이 있다. 이런 국가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닙니다.
문서가 아닌 구두라든지 증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증명이 되어지면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효식 입장이에요. 요식이 아닙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습니다. 불효식이에요. 불효식.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문서로 작성 안 해도 돼요. 그 문서로 작성한다 해서 반드시 A4 용지에, 흰색 A4 용지에 출력을 해서 양당사 사인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수기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수기로. 아니면 몸에 문신으로 새겨. 와, 이래선 계약. 제일 정확한 계약일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B4지에 쓰면 어때요? 노란색 종이에 쓰면 어때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전자문서도 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죠. 그 종이로 안 해도 돼요. PDF 파일로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국제거래에서 우리 무역업체들 PDF 파일로 계약서 많이 주고받아요. 파일 자체가 원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당사가 합의한 내용, 거기에 대해서만 증명만 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구두로 해도, 그래서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이, 근데 모든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법원의 판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윤리, 도덕, 법규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모든 말로 한 계약이 법적이 있으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은 문서로 작성돼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구권 국가,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었으면 효력이 있다. 이런 국가들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불효식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서가 아니어도 된다고요. 오랄 컨트랙트, 구두에 의한 것도 역시, 또는 증인에 의한 것도 역시 계약을 형성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형태가 없다. 이걸 인포멀, 불효식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 자치 원칙, 당사자 합의 원칙. 항상 계약과 관련되는 내용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 자치 원칙, 당사자 합의 원칙. 이거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스탠다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은 그와 관련되는 부분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어떤 형식적 요건도 필요 없고 증인을 포함한 여하한 어떤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한 게 계약이 적용된다. 증인, 문서도 상관없고 증인도 상관없고 구두도 상관없고,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는 입증이 가능하면 된다. 그러면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다. 이게 바로 인포멀, 불효식이다. 무역계약은 불효식이에요. 불효식.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선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불효식계약. 그래서 계약은 크게 4가지 특성이 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합의적, 낙선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어질 때의 일반적인 과정은 한쪽이 거래 제의를 해야 돼요. 청약,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래 제의를 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의사표시의 과정, 그걸 승낙. 그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합의라고 불러요. 에그리먼트. 즉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되면 바로 계약의 형성, 계약의 체결이 됩니다. 자,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 요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게 뭐냐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든 물건을 살려고 하던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거래를 하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래제인 청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 의사표시라는 승낙을 하게 되죠. 그럼 합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바로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당사자 간의 합의죠. 의견의 일치예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당사자들 자체가 실제 행위 능력자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행위 무능력자가 있어요.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같은 경우 심신미약자라든지 정신적으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쪽이 계약 당사자이다. 원천적 계약의 무효 사유예요. 그래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와 체결한 계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행위 능력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의 환경도 중요해요. 적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감금을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납치를 한다든지 인질범을 잡아놓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서명을 하게 됐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적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없는데 영미에서는 존재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 제가 컨시더레이션이 있댔죠. 약인이라는 게 있댔어요. 약인이 있어야 돼요. 약인.
약인이 없는 계약은 계약법상에서는 무효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약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미에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약인은 계약의 필수적 구성 요소는 맞은데 영미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영미에서만. 그래서 우리와 같은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약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화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화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문화를 이해한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된댔어요. 왜냐하면 문화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화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역시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돼요. 종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 이해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계약법상에서 존재하는 이 약인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뼛속까지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문헌 서적을 접하고 예술적 감각을 동원한다 할더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뼛속까지 그 나라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영미에서는 약인이라는 것은 계약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대한민국에 굉장히 훌륭하신 법조인들이 많지요. 그 법조인들을 상대로 해서 특정한 계약과 관련되는 케이스를 100문제를 냅니다. 여기에 약인이 있는지 없는지 찾으세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50% 이상 맞춘 건 대단하신 분입니다.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약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읽어본다 해서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그네 사람들 몸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관념적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볼 때는 기계적으로 익히셔야 돼요. 자, 계약 체결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필수적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계약 체결 필수적 구성 요소. 제일 첫 번째가 청약에 대한 승낙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적법성을 갖춰야 된다. 당사자 간의 행위 능력. 그 다음에 약인이에요. 약인. 약인은 영미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계적으로 약인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약인하고 관련돼서 많은 서적이나 이런 데서 다루고 있는데 그거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약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냥 약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컨시더레이션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거 하시려면 여러분들 마음 되냐면 로스쿨 지나가세요. 로스쿨 지나가셔가지고 그 변호사 시험 치시면 됩니다. 그거 할 때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걸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 없고 저희가 다룰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재 같은 데도 보면 약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해놨습니다.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기 때문에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계약 체결의 필수적 구성 요소에 약인이라는 것이 있다. 이건 영미에서만 있다. 자, 요까지는 필수적 구성 요소예요. 컨시더레이션을 한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냥 제 말 믿으세요. 예, 요까지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수적 구성 요소는 아닌데, 또 나오죠. 본질적 요소는 아닌데 중요한 요소로서 문면성, 서면 요건, 문서 요건, 서면성, 뭐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조심해야 될 게 약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필수적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필수적 구성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 체결할 때 계약을 문서로 해서 서명해서 정부 2개 만들어서 한 부씩 나누어 가집니다. 이게 서면 요건이에요. 일상적으로 우리 계약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필수적 구성 요소는 아닌데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문서화 시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법적 구속력 발휘를 위해서 문서화 시키게 됩니다. 사람 기억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착각이나 오해라는 것들이 불러일으켜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까먹지 않고 당사자 간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죠. 불효식이랬죠. 불효식, 무효계약 불효식이랬어요. 그래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리고 증인에 의해서도 증명만 되면 돼요. 그래서 계약은 불효식이 일반적이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이 문서로 작성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계약의 필수적 구성 요소가 돼요. 하지만 계약은 문서가 아니어도 되지요.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문서성 서면 요건하고 관련되어지는 것은 계약의 구성 요소라고는 할 수 있지만 필수적이라고는 못 한다고요. 필수적. 우리말을 잘 이해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떡도 멍하게 해가지고 정말 무슨 소리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을 잘 들으라고요. 필수적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100%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서면 요건이 필수적 같으면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근데 구두계약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문서로 만들지만 필수적이란 말 쓰면 안 된다고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본질적 요소는 아니지만 법적 구속력을 위해서 계약을 문서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계약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물을 때는 문서성이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필수적 구성 요소에 물을 때는 문서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객관식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다 틀려요.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만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이해를 안 한 상태에서 암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 나오면은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필수적이란 우리말 필수 뺏어는 안 된다고요. 뺏어는 안 돼. 필수 예? 그거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근데 왜 자꾸 같은 걸로 결합시키냐고요. 아니라고. 그래서 필수적이라 했을 때는 계약은 구두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수가 되면 모든 계약은 다 문서로 써야 필수가 된다고요. 근데 문서가 아니고 구두로 얘기할 때도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필수란 말 쓰면 안 된다고요. 객관식 시험 문제 나오면 문제를 잘 읽으라고요. 그래서 계약의 필수적 구성 요소냐 이냐 아니냐 물을 때는 문서성 들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계약의 구성 요소에 계약의 구성 요소 이래 나왔어요. 필수적 말 없어. 그럼 당연히 뭐예요? 문서 요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 혼자서 지금 핏대 올린 게 아니고 이거 중요한데 자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듣고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듣는다고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들을 때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계약의 구성 요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그 다음에 적법성, 의사능력 표시, 영미에서는 약인, 그 다음에 문서성, 서면 요건 들어가요. 근데 필수적이라 할 때 뭐 빼야 된다고요? 문서 요건. 왜 빼야 된다고요? 구두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있고 없고는 판사가 판단한다고요. 그럼 우리 재판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판사 뽑고 월급 주잖아요. 여러분 세금으로 월급 가져가잖아요. 그거는 그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돼요. 예? 근데 왜 일반적인 우리 무역할 때는 그 계약을 문서로 많이 만듭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기억력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켜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약을 문서로 쓰는 거지, 문서 요건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다. 그 이유는 계약에 있어서 불효식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요. 불효식. 구두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은 계약하고 관련되어서 셀러가 할 수도 있고 바이어가 할 수도 있어요. 거래 제의를 하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거래 제의.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의사표시인 승낙, 수락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라고요? 당사자 의견의 일치, 합의가 일어난다. 영미에 있어서는 약인은 뭐라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거나 법적 의무 포기에 대한 손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뭐 터집니다. 그래서 영미법에서는 약인이라는 것은 계약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